잠들고 있던 샤이를 깨우는 게 이 공소 취소예요. 네. 속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네. 시기와 절차를 이야기했지 내용은 지금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풀어보면 지방선거까지는 좀 눈치 보이잖아. 지선 끝나고 전당대전에 해줘. 이거예요. 공소 취소는 법치 취소다. 그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들켜버린 속마음인데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고의 호재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본인의 이런 재판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되게 파상 공세를 퍼볼 만한 일이고 국민의 중도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은 조작 기소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속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해요. 네, 맞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다시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 법안에 대한 그 처리 방침이 좀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안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이거 선거 망칠 일이 있습니까? 이거 선거 전에 하게. 근데 이게 이제 속도 조절이나 처리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구조의 문제죠. 저는 특검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의심드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특검을 하는 거하고 특검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공소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후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삼권 분립이나 자기 심판 금지의 원칙이나 이해 충돌이나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돼요.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영 내의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그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좀 이렇게 말을 흐려요.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게 뭔가 검사 직권남용이나 독직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져야 돼요. 일단 네. 수사를 통해서. 네.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이 재판을 통해서 다퉈질 문제예요.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건 재심을 통해서 다투질 문제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실체도 불분명한데 특검이 가져가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는 순간에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선거에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미 영남에서는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자칫하면 이게 기름을 붓는 이 모양이 되는 데다가 영남으로 안 끝날 수가 있어요. 북상한단 말이에요. 강원, 경기 이런 데로 여당의 강원, 오만에 충청, 대한 심판해야 된다. 오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이 2024년 총선 때도 더 이길 수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때 부산에서 18개 선거구 중에 한 7, 8명 이상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뒤에 전망도 3명은 이긴다. 근데 전재수 하나 다 뒤집어진 게 두 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집에 계시지 돌아다녔을 부산선거 그게 보수를 자극했습니다. 투표 안 하려고 그러던 보수 유권자들. 또 하나는 양문석 공천이에요. 그 사고를 쳤는데 저 끝내 공천하네. 무슨 사기 대출 막. 그러니까 선거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해당 지역의 문제로 안 끝나요. 근데 지금 이게 이미 대구, 부산, 경남 수치를 보세요. 경남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일단 미룬 건데 시점만 미룬다고 할 게 아니고 저건 안 한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빨리 선언해야 돼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야 저 불 끌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복전하고 상당히 쏘수해요. 내가 뭘 그걸 잘못했어요?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또 다니고 도와줬는데 나 때문에 선거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허허허. 지금 평소한 척박하면 와요. 바닐라 라떼 내 해줄 테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남아있는 이슈 중에서 하나 따진다면 이거예요. 샤이를 깨우는 잠들고 있던 샤이를 깨우는 게 이 공소 취소예요. 이건 정말 우리 정말 제목장에 속마음 속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시기와 절차를 이야기했지 지금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풀어보면 지방선거까지는 좀 눈치 보이잖아. 지선 끝나고 전당대전에 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는 거고 저는 이게 공소 취소는 법치 취소다. 발끈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는. 이게 샤이도 깨우는 거지만
중도도 일부 깨울 수 있다. 그 이게 이제 뭐하고 맞물리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서울은 25개구 중에서 15개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 다른 방송에서 정의당도 물론 이제 지금은 정의당이 아니시지만 정의당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네. 우리 동아일보는 당연하고 네. 경향신문마저도 한 개란만 이야기가 없어. 경향신문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박원석 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그러셨어요. 절대 이거 안 넣을 거다.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이건 뭐냐? 본질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길게 또 이야기하신다고 댓글 한 3분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본질은 뭐냐면 이건 돈이에요. 네. 연어가 아니에요. 또 소주 병가리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쌍방울 대북석은 북한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 그 북한에 돈 넘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부인하거나 지금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없어요. 자, 대장동 돈이에요. 자, 남욱, 정영학, 지금 김만배, 지금 악당 일당들에게 돈 넘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취재보면 알잖아요. 네. 그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부인 못해요. 저는 뭐냐? 법 앞에 성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재판으로 소명하면 돼요. 네. 그리고 국정 잘하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면 복권 이게 대한민국 법에 있는 거예요. 네. 사면 복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법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못 막는다 하더라도 네. 국민이 저항할 겁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좀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야구 단장이 이제 뭐 야구 팀을 꼴찌 팀을 리빌딩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꼴찌 팀이 이제 뭐 전지 훈련을 가려고 이제 뭐 준비를 하는데 야구단 사장은 이제 야구단을 이제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전지 훈련을 원래 통상 해외로 가는데 뭐 가지 마라 국내로 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이런 대사를 합니다. 뭐 이제 나는 이래도 되더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래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데 왜 국내로 보내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질이 멸렬하고 경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가 이런 법안까지 내놓는구나 뭐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이제 자기가 임명한 특검이 뭐 이제 자기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물론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뭐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그런 권한을 주는 것만으로도 뭐 이제 그렇게 보여줄 여지가 강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으로서의 이제 맹렬하게 역할을 했다면 이런 법안을 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야당이 야당다운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이게 전륜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게 네. 급기야는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네. 근데 이런 시각에 평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아니 현 정부는 헌정 위기 뒤에 만들어진 국민 주권 정부예요. 그러면 이 국민 주권 정부에게 지금 급한 게 이게 지금 걸려 있는 재판의 결과를 앞당기는 기술이냐. 네.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냐. 후자죠. 국민들은 다시는 그런 헌정 위기를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입헌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권한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쨌든 헌법상의 삼권 분립의 원칙이나 네. 로마법 이래로 수천 년간 유지해왔던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전제를 깨는 일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될지라도 저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길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확실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거 만약에 잘못했다가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국정 동력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때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런 법을. 때문에 저건 소탐대실이고 그야말로 이 불 끄려다가 네. 완전히 그냥 그 전소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배종찬 소장하고 방송하면서 네. 설마 법안에 그런 게 들어가겠냐라고 얘기했던 저의 안이함을 반성합니다. 네.
또 이렇게 자기 완성을 또 반성하세요. 설마 그런 게 들어갈까 싶었어요. 정말. 설마를 항상 뛰어넘죠. 아 근데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저는 영남권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8년에는 사실상 TK만 빼고는 다 민주당이 삭스를 냈거든요. 그 당시 제주도는 이제 원희룡 네. 당시 이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우에는 영남권이 상당히 이 공소 취소 이슈가 불거져요. 네. 불거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남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거든요. 네. 김경수 전 지사도 약간 사법 네. 사법 파동이라기보다는 드루킹 사법 사건, 책임으로 네. 드루킹이죠. 네. 들어와 드루킹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재소한다는 거예요. 네. 야 대통령도 공소 취소 지금 특검을 법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김경수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김부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 들어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뜨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구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엄청 예민하게 골면 소리가 반응하고 나요. 있죠. 아니 이거 동료들을 죽이자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소 취소가 다른 것까지는 제가 두 가지. 하나 가지는 뭐냐면 그 전에 뭐 법왜곡죄,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런 건 국민들이 잘 몰라. 네. 당장 지금 5월 8일 날 엄마 아빠 뭐 카네이션 2송이 사야 되는지 3송이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무슨 영화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더 관심이 많아. 근데 이건 아닌 거야. 공소 취소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다루니까 이건 좀 그런데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월 9일 날 이제 이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는 그게 좀 그건 좀 그래. 이랬다면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들 이 대출 연장해 주는 것도 그건 그만해 이제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벽에 부딪히는 게 이 공소 취소하고 장특공이다. 이거는 이번 선거에 네. 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대통령 청와대가 이제 직접 입장을 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면서 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지방선거 유예하자 하면서 좀 수그러들 텐데 사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 청와대에서도 뭐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으니까 선거 끝나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되는 조항을 저는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까지 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권한이나 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건을 공수처가 하게 하는 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공수처가 아닌 특검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아마 공소 취소 때문인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은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그건 나머지 사법 절차에 맡기면 된다. 이거를 특검이 가져와 가지고 네. 설리근 공소 취소를 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수정하면 된다. 그렇죠.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또 사실 또 이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랑 또 맞물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의 뭐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논의가 또 되게 맞물리면서 되게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거를 뭐 이제 6월 이후로 이제 치우면서 6월 이후에 하자 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만 덧붙이면 네. 지금 조국 대표도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가 반전의 모멘텀으로 오히려 이제 더 친명색을 드러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조국 후보를 평택을 해서 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네. 친청이나 친문 후보로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다. 더 적극적이에요. 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뉴 이재명 쪽에서 네. 조국 후보의 손을 들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뉴 이재명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사실 조국의 경우에는 평택을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평택을 유권자들도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중도라든지 또는 민주당에서도 이 심지어는 그런 목소리 내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공소 취소까지는 갈 일이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정 잘하면 돼요. 국정 잘하면 이 인기 많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면 네.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좀 뭐 재판해 보면 이거 유죄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면 복권으로 가라. 그런 여론이 나오잖아요.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여론조사하면 그런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도 지금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